안녕하십니까. 흑수저 월세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부동산 경매 스터디 매니저 권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대구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경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매매하실 분들, 그리고 뭐 분양권을 생각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움츠려져 있는 상태이고, 언제 타이밍이 잡힐까, 언제 집값이 반등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시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이 언제 될까 보다 바닥이 언제일까, 요 시점을 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닥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바닥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 대구 부동산 경매 스터디에 제 칼럼을 좀 써봤습니다. 제목은 대구 아파트 가격 바닥을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적어도 올해 말부터는 아파트를 낙찰받을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닥에서 잡는다, 이런 심리가 강하시죠? 가장 안전한 건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격언들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무릎이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 어깨가 어딘지, 머리가 어딘지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예전만큼 경제 상황이 뭐 1900년대 초, 뭐 1900년대 중순처럼 경제 상황이 단순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 많이 되고 모든 경제들이 엮여서 움직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뭐 부침이라든지 침체, 아니면 경제적인 호황,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포지션을 변경할 만큼 그런 시간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릎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그 정확한 타이밍을 찾기는 굉장히 힘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못 잡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저렴할 때 사는 겁니다. 저렴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자산들의 투자의 기본적인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래쪽에 좀 보시면 모두가 공포를 느끼는 그곳이 바닥 전 아니면 무릎일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서 사서 조금 기다렸다가 아무래도 공포가 가지는 그 시점이 자산 가격이 본 가치를 잃고 저가격으로 들어서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자산의 본래 가치를 다시 언젠가는 또 찾게 되겠죠. 그때 이제 판매하는 것이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투자든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걸 기본적인 원칙을 알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진짜 바닥이 어딘지, 진짜 꼭지점이 어딘지 자신이 알고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진짜 바닥과 진짜 천장을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박사라든지 주식의 대가들, 그리고 뭐 인베스트먼트 투자 회사들도 사실은 바닥을 몰라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헤징하는 전략을 펼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거나 일방향밖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 중에서도 오르는 데밖에 투자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투자 방향은 전문가들과 달리 일방향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정보 또한 전문가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조금씩 사 모으는 거, 저점에서. 그래서 코스트 에버리징을 해서 그 가격이 본래 가치를 찾고 그 이상이 갈 때 조금씩 또 매도하는 전략.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꼭지점과 바닥을 알 수 있는 거는 절대 무리라고 보고요. 신이라도 그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 대한 대응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투자의 대가분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매도하고 매수하는 전략을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 대응을 펼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말에 대구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년도 가격으로 회귀를 했거든요. 저는 회귀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3년 1월 현재는 18년도 가격까지 회귀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산 가격을 살펴보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18년도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도 중반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도가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2450선이었거든요. 근데 20년도 지나 21년 폭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현재는 2450선 거의 18년도의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은 선행지표인데 코스피 지수가 2018년 수준인 2450포인트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는 즉 자산 가격이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의 역사적인 변화를 우리 코스피 지수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에 좀 대입해서 살펴볼게요. 대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파트 지표가 있겠지만 저는 범호동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했고요. 보편적인 범호동 롯데캐슬 아파트를 기준으로 좀 가격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을 살펴보시면은 실거래가 그래프, 디스코 실거래가 그래프를 확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자, 2018년도에는 6억 4천이었다가, 그죠? 한창 이제 코로나 지나고 가격 상승 시점, 폭등 시점까지 갔던 지점이 2021년 9월입니다. 9월까지가 꼭대기였죠. 거의 부동산의 꼭대기였는데 이때 가격이 약 12억 4천입니다. 12억 4천. 그러니까 18년도에 비해서 18년도 이때쯤에 비해서 약 30%에서 40% 정도 상승한 가격이에요. 네, 상승한 가격이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죠. 23년 1월에는 어떻게 됐느냐? 2022년 12월 매매 가격입니다. 8억 9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가격을 봤을 때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 침체기를 한창 겪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화랑을 어쨌거나 화랑을 위해서 엄청난 세제 혜택과 DSR을 풀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지원해주는 그런 특혜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반등을 시작한 범호동 롯데캐슬 가격이 2018년부터 20년까지 약 33% 제가 계산해 보니까 33% 상승을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 폭등장을 연출한 2020년 말부터 22년 9월까지 약 또 3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2년 동안 약 4년 동안인데 64% 상승했어요. 이게 16%씩 오른 셈입니다. 엄청 올랐죠. 그렇지만 23년 1월 달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거품이 꺼졌고 지금 가격은 2018년으로 명백히 돌아와 있어요.
그러면 범호동 롯데캐슬의 가격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데이터는 입이 없지만 그 표시를 막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년 동안의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우리 경제가 계속 2% 중반대로 성장해 왔죠. 후퇴하지 않았어요.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약 6년 동안 어쨌거나 이런 굴곡은 있었지만 꾸준히 성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이 늘어났고 그 인플레이션의 상승분만큼 따라오는 게 뭐예요? 땅의 가치 상승이거든요. 지가의 상승. 지가의 상승이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보시면은 인플레이션보다 땅의 가치 상승분이 높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이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땅을 끼고 있는 아파트 역시 2018년보다 비싸야지 정상 아닌가요? 그 잃어버린 6년 동안. 그런데 그 가격이 2018년으로 해결을 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도 2018년의 아파트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는 싼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싸다라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아파트 가격은 바닥은 아니지만 바닥 근처까지 왔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대구 부동산 앞으로 더 공급이 많아질 텐데 가격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사실 뭐 금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대외 요건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 핵심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하락폭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사실은 감내할 수 있는 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저는 한 10% 내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지금 18년도 가격에서 10% 20%더 떨어지게 되면은 2016년 많게는 2014년까지 획 넘어가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와, 이거는 진짜 싸다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올 것 같거든요. 10% 20%더 떨어지면. 그것도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경매 낙찰 받을 때 아파트는 많아봤자 차손이랑 최고가 매수인이랑 가격차가 2천만 원 내외거든요. 워낙 이렇게 촘촘하게 형성되기도 하고 아파트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되는데 낙찰 받을 때 우리가 1000, 2000 차이는 용인을 하는 편이에요. 경매 시장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18년 가격에서 바닥까지 떨어져도 뭐 1000, 2000, 3000 그 차이일 텐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바닥을 1, 2, 3천 더 먹자고 그 바닥을 기다린다? 이건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바닥이 진짜 생각하는 대로 올까요? 3천만 원 더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바닥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3천만 원이 확실하게 더 떨어질까요?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잡아낸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바닷가에서 사서 꼭지점에 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바닥이 오면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꼭지점이 오면 더 오를 거야. 더 오를 거야. 인간의 욕심이 개입하는 순간 객관적으로 그 액션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닥과 천장을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바닥에 사거나 천장에서 팔 수 있다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대평가를 하시는 건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바닥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닥쯤이라는 걸 알까라는 부분에서 접근하게 되면 결론은 그거예요. 과거의 지표를 보고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입지의 토지를 깔고 가는 게 아파트인데, 토지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깔고 가는 그 가치 때문이라도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게 됩니다. 과거로 가격이 회귀했다면 그 가치가 떨어졌다. 가치가 낮아졌다, 싸졌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투자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리스크는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런 불안감을 못 이겨내신다면 굳이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더 안전한 상품이 있거든요. 각 은행마다 5천만 원 한도로 예금만 하시게 돼도 이렇게 그 안전하게 돈을 묶어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은 은행이 주는 금리와 이자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화폐는 계속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원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3년 아파트 가격이 2018년 가격과 같다면 이것이 싼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는 네, 저는 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닥쯤이라고 생각하고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대응을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에서 보내는 정확한 시그널은 제가 운영하는 기초반 수업이나 실전반 수업에서 이렇게 이런 신호를 보세요. 이런 신호를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주관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을 뭐 객관적으로 보시기도 하고 뭐 틀렸으면 틀렸다 뭐 이런 의견도 좋으시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부동산 분석글도 분석 영상도 가끔씩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쉐어하는 그런 시간도 앞으로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